통합진보당 해산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정권 교체의 위기에 처한 보수 정권이 야권 연대를 분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합진보당을 어, 종북으로 낙인 찍었는지, 그리고 해산의 명분을 찾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촛불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그 촛불 집회에서 정권 교체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이제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에 주도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이 이제 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창당 때부터 진보 정치의 기반을 넓히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구 보수 세력의 집권을 막는 데 힘을 보태 왔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한나라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민주당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후보들 간의 연대, 선거연합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이 결정한 내용은 이제 민주노동당이 2008년에 분당됐기 때문에 일단 진보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보 대통합을 통해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다른 야당들과 연대를 하겠다. 진보 대통합과 선택적 야권 연대. 이거를 이제 민주노동당의 선거 노선으로 잡으면서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와 진보 대통합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 지방선거 때 대대적인 전국적인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로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세를 모아서 2012년 총선에서도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이명박 정권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이 2012년 총선에 있어서 야권 연대를 분쇄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서 민주당과 관계를 끊게 만들고, 이러한 흐름은 이제 박근혜 정권 이후에도 계속 되고 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사실은 이제 2014년에 있었지만 그 전인 이미 2010년에 이석기 의원의 아로 사건에서 이미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이제 2012년 총선 이후에 통합진보당이 내분으로 폭력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부정선거 이러한 것들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압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데이터, 해산에 필요한 데이터는 정부가 수집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2012년 5월 21일에 부정선거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규모 병력을 보냈고요. 그래서 당원들과 대치 중에 결국은 이제 그 검찰 인력들이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고, 당 바깥에서는 이제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압수해감으로써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각종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경선 부정투표 시비, 당내 경선의 부정투표 시비로 이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분열돼서 갈등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비당권파인 국민참여당 출신들, 유시민 계열이죠. 이들이 이 당권파인 경기동부 연합에 대해서 종북군 공세, 친북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은 이제 극우 세력들의 주장과 똑같죠. 극우 세력들이 봐라,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이 당권파를 종북이라고 하지 않냐, 우리 주장이 맞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통합진보당 분당 이후에 통합진보당에 이제 소위 말하면 NL 계열들, 전국 연합 계열들만 남게 되면서 더욱더 이 종북 공세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이 주모자인 아로 사건을 내란 음모 사건으로 확대를 하고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제 북의 대남 노선과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2013년 8월 30일 기사를 보게 되면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공안 당국은 인터뷰를 통해 3년 전이죠. 2010년부터 경기동부 인사들의 내란 음모 수사를 해왔다. 그래서 2012년에 총선을 앞두죠. 이 총선 때 2012년 총선 때 통합진보당인 민주당과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정권 교체 위기감에 이명박 정권이 공안 세력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이 그 합동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통합진보당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전향 장기수 간첩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의 그 기술 유출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그 공안 사건, 소위 말하면 간첩 사건과 이석기 민주노동당을 연결시키려고 국정원의 이 인터뷰에 따르면 국정원은 두 가지를 주목했는데 하나는 야권 연대, 야권 후보 단일화와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이 두 가지 흐름을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하려면 진보 진영이 여러 당으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의 당으로 돼야지 교섭이 단일화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진보대 통합과 야권 연대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진보 세력들이 통합을 통해서 몸집을 키운 다음에 민주당과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진보대 통합과 야권 연대를 누가 추진하는지 이것들을 국정원들이 조사했다는 거고요. 바로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당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던 경기동부가 주도하고 있고 경기동부 중심에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 민족민주혁명당 출신들, 이석기들 등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검찰이 말하는 아로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통합진보 해산 사건은 바로 야권 연대부터 시작된 공안기관의 기획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제 그 야권 연대를 무산시키고 통합민주노동당을 해산으로 가려면 결국은 대규모 공안 사건, 간첩 사건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도, 간첩 사건 생각하려면 이제 공안 사건 되려면 조직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조직도를 알기 위해서 이제 기사에 이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각종 사이트나 SNS를 종합 분석해서 이 민주노동당 인사들의 조직도를 그랬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직도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그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 10년 동안 이제 대규모 운동권에 관한 조직 사건이 그 별로 없었죠. 물론 일부는 뭐 1심의 사건 같은 게 있었지만 대대적인 조직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감시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운동권 동향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이 이 공을 들였던 미전향 장기수 간첩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민주노동당 이석기 쪽들을 북과 연계시키려는 것들은 이제 무산됐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동부 연합 민주노동당 인사들이 미륵북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런 혐의를 언론에 흘리면서 이제 그 여론 작업을 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그 재판에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부 연합을 이제 북과 연계시키는 것에 실패하자
공안당국은 이제 경기동부 연합의 모임 자체를 내란을 위한 활동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성윤이라는 민주노동당 수원시당 위원장을 프락처 활용을 해서 가슴에 이제 비밀 녹음기를 차게 해서 이들의 회합을 비밀 녹음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이명박 공안당국은 2009년 재보궐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때 여당이 패배하자 바로 그 원인이 이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보고 그거를 추진하는 통합진보당 인사를 추적하면서 소위 말하는 경기동부 이석기 세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야권 단일 후보가 추진돼서 야권이 이기죠. 그래서 그해 2012년 대선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서 정권 교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고리로 하는 야권 연대를 대선 전에 분쇄할 필요가 있었고 바로 그래서 이석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석기 의원 사건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을 구속을 하고요, 압수수색을 하는데 결국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활용을 위해서 필요가 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석기 의원의 구속이라든가 탄압에 대해서 바로 민주당은 이제 그 거리를 두는데요. 뭐냐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빨갱이로 낙은 찍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야권 연대의 연장선에서 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제 2013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음 날 드디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석기 의원과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거죠. 이와 호응해서 극우 인사들이 약 10만 명의 서명을 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의 이제 특별팀을 부르게 됩니다. 정점식이죠. 이 검사인데 결국 이 검사는 영전을 해서 국회의원까지 하게 됩니다. 이석기 의원이 기소된 이후에 국민행동본부와 같이 이제 극우 세력들은 다시 또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서명 25만 명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게 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때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나치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그런 기사를 냈는데요. 민주당의 국회의원 20여 명이 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다는 거죠. 이정희 대표가 대선 당시에 박정희 후보에 대해서 나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게 나왔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과대하게 공격하면서 결국은 일방적으로 후보를 사퇴하면서 문재인으로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는데 이거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거고 뉴욕 타임즈나 해외 언론도 역시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정희 대표죠.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가 승리했죠. 국정원을 동원한 부정선거라는 비난이 일부에서 있었는데 이런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전환용 이벤트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합진보당을 빨갱이로 낙인
찍어서 야권 연대를 분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보고 왜 빨갱이인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했냐 이런 공세를 했고요. 그래서 201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연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종북 공세를 우려를 해서 연대를 회피했습니다. 이정희 후보는 이제 문재인, 박근혜 3자 대선 토론에서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 후보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공격을 했죠. 공격을 했고 이거에 대한 이제 보복성이 강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토론에서 원래 이제 그 이정희 대표는 당선 가능성이 없었고 문재인 대 박근혜라는 구도였는데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를 지나치게 공격함으로써 보수 진영을 자극해서 종북 공세에 불을 붙여서 보수표를 결집시켰다는 이러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통합진보당에 대한 낙인 찍기는 성공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의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거부를 해서 후보 단일화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에 대한 낙인 찍기와 야권연대 분쇄라는 공안기관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